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이선범입니다. 신의 한수 긴급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진짜 제가 애지간하면은 정말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너무 사실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저희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님이라는 당사자와의 어떤 의견, 당사자와의 방향성과는 어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신의 한수를 공격하는 세력들, 그리고 저희 신혜식 대표님을 향해서 뭐 배신자다, 문제다, 뭐 팔아넘겼다, 심지어는 매국노다, 뭐 이완용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제 나름의 어떤 참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괜히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 내가 열받는 마음에 내가 대표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대표님에게 방해가 될까봐. 근데 안 되겠어요. 제가 이 부분만큼은 신의 한수 어떤 기자로서 다 떠나가지고 제가 신의 한수 직원으로서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그 탄핵 집회 속에서 저도 분명 참여자였습니다. 신의 한수의 직원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하는 한 시민의 참가자로서의 입장으로서도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이 프레임은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본적인 입장을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입장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결론적으로 참을 수 없게 됐냐? 지금 사실 다들 그래요.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마침 이때다 싶어가지고 에이 전광훈 목사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에이 신혜식 대표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해서 이때다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리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심한 게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말할 이 장해찬입니다. 분명 이제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 대표님이 오목조목 다 짚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대표님의 개인적인 견해와 입장이고 제가 느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존칭은 삼가하겠습니다. 왜냐면 장해찬이 먼저 했거든요. 장해찬이 먼저 나와가지고 신혜식이 팔아넘겼잖아, 신혜식을 아직도 지지하는 것들은 하면서 어차피 본인이 먼저 대표님을 하대했기 때문에 나도 장해찬에게는 상호 높임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이 다소 건방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장해찬으로 꼽았냐? 장해찬이 우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신의 한수가 문제다, 배신을 했다, 대통령실에 30대 청년이 떨고 있다,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프레임까지 걸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싶었고, 또 한 가지로 생각을 하기로는 일주일 동안 지금 신의 한수를 씹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씹어댔으면 보통 이 장해찬이 하는 대다수의 말들이 이제 신의 한수를 음해하고 신의 한수를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큰 주장을 대변하겠구나, 큰 틀에서 장해찬이 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이 신의 한수의 불만을 갖고 있고 신의 한수의 뭔가 문제점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큰 주장을 대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히 장해찬의 발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자료 정리는요 우리 갤로보드의 갤러리 원분들이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파리로 탄핵 때 신혜식이 몇 억을 벌었는데 대통령 변호사들 고발하고 대통령 행정관들, 젊은 30대 행정관까지 특검에 갖다 바치고 변희재랑 손잡고 핸드폰 이미 제출하고 저렇게 공손하게 있는 거 특검 앞에서, 이거를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보수라고 할 자격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할 자격도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자, 요 첫 번째 맥락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신혜식이 몇 억을 벌었다.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대표님이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고 다 그거죠. 유튜브에서 얼마 추정 수익치가 있다, 그걸 가지고 기사가 몇 번 난 적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표님도 사실 실제로 본인이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벌었다, 번 거 맞다. 그러나 내가 버는 과정에서 여러 유튜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함께 나눴고 또 집회 과정에서 대부분 페이백이 많이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해찬은 지금 신혜식만, 신의 한수만 몇 억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잘못됐죠? 어디 그 전국에 돈 번 사람 우리 대표님만 벌었습니까? 기사 난 거 뭡니까? 그라운드 씨가 자의를 샀느니 뭐느니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전한길, 그라운드 씨, 배승희 이런 사람들 돈 다 안 벌었을까요? 더 벌었으면 더 벌었지. 웬만한 학보 유튜버들보다 더 벌었으면 더 벌었지.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벌었겠냐고요. 그리고 신의 한수 구독자가요, 제가 입사했을 때 약 150만 정도 언저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전국 지나면서 한 8만 올랐나? 한 8만? 7만? 그것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하여튼 10만도 채 안 올랐어요. 근데 그 탄핵 전국에 다른 대형 유튜버들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고성국, 이봉규, 배승희, 뭐 전한길, 뭐 알 수 없는 학고 유튜버들까지, 난생 유튜버 처음 하는 양반들까지 그 탄핵 전국에 10만, 20만, 30만씩 구독자가 올랐습니다. 그 오르는 추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대표님이 돈 번 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애초에 구독자조차도 제대로 안 올랐어요, 신의 한 수는. 즉 다른 사람들 돈 더 만질 때 우리는 그거에 반도 못 만졌다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현장에 다른 유튜버들 와가지고 홍철기 TV, 뭐 박한석 TV, 우리 뭐 우동균 TV, 이병주 TV 등등 다 같이 막 신의 한 수 뭐 함께 해주세요, 뭐 여기도 잘 봐주세요, 이거 하느라 심지어 독식도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신의 한 수가 몇 억을 벌었다, 이게 과연 중요한 논지가 될까요? 저는 이것도 프레임 작업이라고 봐요. 프레임 작업으로 봅니다. 그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 행정관들 젊은 30대 행정관까지 특검에 갖다 바치고 변희재랑 손잡고 핸드폰 이미 제출하고. 자, 대통령 행정관, 요게 30대란 말은 근데 왜 넣는 거예요? 요게 30대란 말은 왜 넣는 겁니까? 아니 저는 장해찬이 좌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장해찬은 좌파 아닙니까? 이거 프레임 작업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혜식이 행정관을 탄압했다가 아니라 신혜식이 젊고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밝으면서 정말 이런 일을 겪어보지도 못한 30대 사회초년생 행정관을 탄압했다. 이 프레임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후에 하나 더 말할 건데 지금 여기서 잠깐 넘어가면요, 어줍잖은 프레임 작업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행정실이 30대건 40대건 60대건 할아버지건 그게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발이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고발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물론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단한지 아세요? 잘못을 한 게 있는 사람에게 고발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한 게 있고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혐의점이 있는 사람에게만 고발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아무것도 범죄 혐의점이 없으며 내 모든 어떤 진실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만 있다면 고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발인 가서 조사받고 무혐의 처리, 종결 끝. 이거 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변희재랑 손을 잡고 핸드폰을 또 이미 제출했다? 야, 핸드폰을 또 이미 제출했다까지 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대표님이 말하는 그 행정실과의 문자 주고받은 내용, 전화통화 받은 내용들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고 배신자다 말을 하잖아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압수수색 당한 건 압니까? 그 양반들? 지금 이거 조롱하는 양반들, 이거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양반들, 지금 우리 신의 한 수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알고나 있는 거예요? 즉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핸드폰 포렌식 과정이 거쳐질 거고, 이 자료는 단순히 공론화만 되지 않을 뿐이지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경찰의 손에 이미 들어간 자료라는 거예요. 경찰이 이걸 언제 뜯어보는가는 시기상조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대표님이 공문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사람들을,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공익제보 가지고도 뭐라 했죠? 그 공익제보 취하했어요. 대표님은 애초에 면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익제보도 취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 면책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 취소한다. 나 면책 필요 없다. 라고 해서 공익제보까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30대인 것은 왜 중요하며 핸드폰을 이미 제출한 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건지 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 또 다시 듣겠습니다. 저렇게 공손하게 있는 거 특검 앞에서. 야, 뭐 특검 앞에서 공손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그러면, 야, 아니 이것도 심지어 찰나의 사진입니다. 찰나의 사진이 연합뉴스에서 그냥 내보낸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그냥 사진이 마침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표님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손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럼 장해찬아, 너는 그러면 특검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너는 뭐 깽판 치고 테이블 엎어버리게? 너는 그런 기계가 있어? 그거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깜빵이야. 바로 깜빵이라고. 아니 뭐 공손할, 그래 저게 공손해 보인다면 공손하다고 억지로 깔 수는 있겠지. 근데 찰나의 저 순간에 잠깐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게 이게 이런 건 좀 아니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제스처나 통화나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손 모은 사진 잠깐 나왔다고 무슨 마치 특검에게 빌빌 기고 뭐 특검에게 무슨 압수수색 팀에게 그냥 온갖 거 다 퍼다 나눠주는 그런 느낌인 줄 알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 상황이 보이잖아. 뒤에 기자들 안 보여? 뒤에 카메라가 지금 이날 상황만 보더라도 카메라만 5대가 쭉 깔려있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특검팀이 아니라 다 기자야.
저 뒤에 앉아있는 의자 2명 앉아있는 여성 2분 있지? 저분들도 다 기자라고. 기자들 다 모였고 특검팀 다 모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 압수수색 나는 인정 못해 하고 테이블 엎어버리면 야, 공무집행방해로 잘도 깜빵 가겠다. 턱이나 깜빵을 가겠다. 좀 알만한 사람이 자꾸 프레임 작업으로 좌파같이 이렇게 작업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진짜 제가 이 부분에서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진짜 알만한 사람이 장해찬 정도 되면은 모를 만한 양반도 아니에요. 모를 만한 양반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30대 청년이 어쩌느니 뭐 기자 뭐 다 공손하게 하느니 이런 프레임 작업을 씌우고 있다라는 게 좌파랑 다를 게 뭐냐. 아휴, 참 한심합니다. 이거를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보수라고 할 자격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할 자격도 없어요. 너야말로 이걸 가지고 프레임 작업을 하는 장해찬은 보수라고 할 자격도 없고 팩트와 진실도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장해찬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좋은 말 안 해줍니다 저는. 저 그래 이 부분에 좀 웃었어요. 좋은 말 안 해줍니다 저는. 예찬아, 나도 오늘은 좋은 말 안 해준다 너한테. 아니 누가 너한테 좋은 말 바랬냐? 네가 언제 그리고 좋은 말 하기나 했냐? 너는 전광훈 목사님 향해서도 전광훈이랑 손 끊어야 된다. 앞으로 전광훈이랑 함께하면 정계에 뭐 발을 못 들일 거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았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한테 좋은 말을 했다고 좋은 말 안 해줍니다 저는 이러고 신나서 외치고 있냐. 어이가 없다는 거죠. 자, 쭉 오늘 이 들어볼게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변희재가 전한길 선생님과 그라운드 씨와 세이브 코리아 집회 주최했던 소년범 목사를 특검에 고발한답니다. 오늘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예요. 이제 신혜식은 JTBC 출연하고 변희재가 신혜식이랑 손잡고 누구 고발한다 하는 거는 한겨레 같은 좌파 언론에서 단독을 쳐요. 거기에 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그라운드 씨나 전환길이 뭐 고발이 됐다, 변희재랑 손잡고 했다 이러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고발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뭐 고발 당하면 무조건 깜빵 갑니까? 고발 당하면 뭐 무조건 벌금 냅니까? 고발 당하면 무조건 징역 가요? 뭐 무조건 판검사장 가서 뭐 재판 불려다녀요? 아니에요. 소명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무혐의 처분, 종결 처분이 납니다. 고발이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막 엄청난 것 마냥 이야기를 부풀려서 하는데 고발의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과정들이요, 이 보수 바닥에 이 뭔가 썩어버린 문화가 팽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아무도 안 져요. 무언가 사건이 터졌잖아요. 무언가 사건이 있고 무언가 큰 전쟁이 있었고 무언가 큰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승리자는 승리자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고 패배자는 패배자로서의 책임들을 지는 겁니다. 예로부터 계속해서 그래왔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승리국은 뭐 여자를 가져간다든지 보물을 가져간다든지 뭐 금과 땅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 전유물들을 챙기고, 패배자는 뭐 대체적으로 뭐 장군들이 죽는다든지 팀을 이끌었던 대장들이 죽는다든지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패배의 책임을 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의 큰 전쟁에서는 지금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큰 전쟁에서 지금 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정권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싸움이 전쟁에서 일정 부분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모든 게 끝났어, 이 패배로 인해 다 끝나버린 거야 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나 낙관주의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하나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패착 요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 아무도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해. 왜? 너무 달달했거든. 그 탄핵 정국 속에서 그 코인 파리가, 그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리하는 게 그 결과물들이 내 통장에 쌓이는 돈들이 너무 달달했거든. 사람들만 만나면 나 모두 다 뭐 유튜버 누구다, 뭐 국회의원 누구다, 누구누구 왔어요, 누구누구 연단 왔습니다. 그 시절들이 너무 달콤했거든. 그러면서 책임은 지기 싫은 거야. 이게 국민의힘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문화예요. 지난 전당대회 보십시오. 지난 총선 대패 한동훈이 이끌어놓고 한동훈 책임졌습니까? 책임 안 졌죠. 한동훈 묵묵부답하면서 잠수 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결국 당대표 당선까지 다 대놓고서 한동훈이 책임을 안 지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끌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수 바닥에서 누군가가 아무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온 거라는 겁니다. 이 문화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우리의 큰 패착 요인 뭡니까? 이 서부지법 사태. 정말 그 청년들의 결기와 청년들의 안타까움은 100번, 10번 정말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그 서부지법 사태가 큰 문제점이 됐고 걸림돌이 됐죠. 그런 입장에서 이 서부지법 사태를 주도했고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진범을 찾아내자라고 저희 신혜식 대표님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고발들을 통해서, 아니 대표님이 범인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특정지어서 누군지 모르니까 조사 받아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사 받아보고 우리 다 같이 호주머니 까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문제 있는 놈이 책임지자 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뭐냐면요, 우리 다 같이 호주머니 까서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걸 왜 뒤진대? 야 그냥 네가 깜빵 가. 아 그냥 네가 책임져. 아 뭐 너 돈도 잘 벌었다며. 너 그냥 네가 좀 책임지고 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동지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같은 팀입니까? 이게 어떻게 같은 한 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보수의 바닥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니 고발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확인만 해보자는 겁니다. 확인만 해보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이 없으면 무혐의 종결 처리되고 오히려 반증이 됩니다. 나 깨끗하다. 나 고발 받았는데 아무 혐의 없어졌다. 나 당당하다. 할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정 좀 하자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배신자다 이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캥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걸리는 게 있다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까봐 자기 지금까지 책임 회피 잘해왔고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척,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 척, 나는 그 탄핵 집회에서 내란 선동 안 한 척들 다 걸릴 게 있으니까 지금 발작을 하는 거죠. 걸릴 게 없는 사람은요 발작할 필요가 없어요. 걸릴 게 없는 사람은 발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발작을 할까요? 그 결과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수많은 대형 유튜버들, 수많은 학고 유튜버들, 자칭 우파 유튜버라 말하는 유튜버 것들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탄핵 정국의 영상들을 다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 찾아보세요. 탄핵 정국 속에 영상들이 있나? 뭐 그렇게 좋아하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튜버들 왜 있잖아요? 한창 뭐 현장 다니고 뭐 여행하다 왔어요 하는 뭐 노모 씨나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튜버들. 뭐 젊은 청년들 유튜버도 하고 좋네요. 목소리 내줘서 좋네요 하는 좋아하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탄핵 정국 영상 남아있나 확인해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탄핵 전국 영상 남아있나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 양반들이 그거 왜 내렸을까요? 참고로 신의 한 수는 안 내렸습니다. 신의 한 수는 안 내렸어요. 그 양반들이 그걸 왜 내렸을까요? 다 캥기는 게 있다는 거야. 다 걸리는 게 있다는 거야. 다 자기가 호주머니 깠을 때 당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숨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바닥에서 결국 M1 사람만 책임을 지게 생겼어요. M1 우리 대표님만 책임을 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을 왜 져? 난 잘못 없어. 이거 진짜 진범들 따로 있잖아. 이거 확인 좀 해줘. 라고 하니까 정말 애절하게 확인 좀 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야 그냥 네가 뒤집어 쓰고 가. 그냥 네가 들어가. 라고 하는 이 상황. 이게 뭐 보수입니까? 이게 한 팀입니까? 이게 뭡니까? 뭐 애국이라는 명목하에는 정말 뭐 죄 없는 사람도 깜빵 들어가도 되는 그런 세상입니까? 이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괘씸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본질을 장해찬은 알고 있다는 거야. 장해찬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고 보수가 조롱당하고 MBC가 배신의 한 수라고 하고 있는데도 자, MBC가 배신의 한 수라고 했다. 이거 여러분 뭐 웃긴 말 아니에요? MBC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MBC, SBS, 조중동, 채널A 모든 채널에다 공격을 받았던 게 지금까지의 보수 유튜버들 아니었습니까? 보수 인사들 아니었습니까? 보수 인물들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MBC는 원래 그랬어. JTBC는 원래 그랬어. 채널A는 원래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MBC가 그랬다고 맞다? 언제부터 MBC를 그렇게 신뢰했다고? 입 꾹 닫고 신의 한 수와 신의식을 비판하지 않는 다른 보수 스피커와 유튜버들 당신들도 비겁해.
내가 총대 매주는 거지만 일주일 내내 비겁하다고 당신들도. 거기 팬덤이 있고 거기 세력이 있으니까 괜히 엮이기 싫고 더러운 거 피해가겠다. 이해는 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한 배신 행위잖아. 30대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신혜식이 지금 특검에 팔아넘기고 있대요. 그 30대 행정관이 저한테 와서 너무 걱정된다고, 자기 잘못한 건 없지만 막 기사에 오르내리고 문자 내용 까지고 하니까 너무 걱정된다고 저한테 막 토로해요. 한 배신 행위가 많잖아요. 자, 재밌는 얘기가 30대 나왔어요.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신혜식이 이해는 해요. 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 자기가 총대를 맨대요. 자기가 총대를 메고 지금 신혜식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예찬아, 근데 너가 매야 될 총대는 따로 있지 않냐? 장해찬이 매야 될 총대는 따로 있지 않아? 너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 깜빵을 안 갔잖아. 너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깜빵을 안 갔잖아. 웃겨요. 지금 장해찬, 여러분, 누가 오늘의 장해찬의 이 목소리만 들으면요, 장해찬이 뭐 애국지사인 줄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철통호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착 붙어서 뭐 윤석열 외쳤던 그런 애국지사인 줄 알겠어요. 근데 장해찬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장해찬이 그런 인물이었나요? 장해찬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 얼굴 보신 분 있어요? 집회 현장에서 장해찬 얼굴 본 적 있습니까? 현장조차 안 나왔던 인간이에요. 현장조차 안 나왔던 인간이 뭐 자기가 총대를 매는 이 이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해찬 발언 살펴볼까요? 계엄 직후의 발언입니다. 계엄 직후 KBS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당한지 부당한지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라. 즉 자기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옳았다란 말을 못한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옳았다, 윤석열이 맞았다, 이 말을 장해찬은 입 밖으로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라. 계엄이 적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즉 계엄이 틀렸다는 거죠. 아니 계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뭐야? 틀렸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애초에 이용하고 있던 거야, 장해찬도.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옹호했던 게 아니라고. 자, 여기 계속 보면 야당분들이 이제 이 대통령 이름 뒤에 대통령이라고 칭 대신 막 내란 혐의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같으면 내가 싸웠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싸울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양반이 갑자기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겁쟁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도 못하고 본인이 계엄에 대한 판단조차 옳다 그르다 똑바로 판단조차 못해서 발 빼고 웅크리고 숙이고 있던 양반이 갑자기 용감한 척 총대를 맨다?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정말 장해찬이 용감해서 총대를 맸을까요? 아니에요. 흐름에 편승을 한 거예요. 마치 잘 됐다. 신혜식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흐름에 편승한 거라는 티가 팍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예찬아 고맙다. 너 때문에 한다. 예찬아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이 얘기를 해. 고맙다 야. 자, 이 얘기 제가 앞으로 꺼낼 얘기가 뭐냐면, 장해찬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대통령실 행정관 30대 청년이 있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잘못한 건 없지만 너무 불안하다, 노심초사한다, 밤에 잠 못 이룬다, 자기 막 너무 조마조마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감성팔이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찬아, 너 때문에 28살 청년 한 명이 힘들었던 건 또 아냐? 너 때문에 28살 청년 한 명이 힘들었던 건 또 알아?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가 한동훈 당시 있잖아요. 제가 28살 청년이에요. 제가 그 한동훈 당시 당원 게이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당원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한동훈 이거 여론조성팀 운영했던 거 가지고 또다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한동훈 당원 게이트 이거 자유 게시판 사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인이 누군지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했는지 뭐 한동훈 팬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한동안 경찰서도 불려다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도 하면서 난생 처음 겪는 고발에 노심초사하면서 나름 세월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고발인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어요. 근데 집에서 그걸 보자마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정말 진지하게, 한 번도 제가 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지하게 저를 하루는 붙잡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일 꼭 계속 해야겠냐, 꼭 신의 한수 기자 계속 해야겠냐 라고 이렇게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고발을 당하면서
나는 나대로 내 스스로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또 내 부모님, 내가 가까운 지인들, 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기억을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지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한동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고 한동훈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결국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패배자로서의 책임, 내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이런 패배의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최초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같으면 말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 고발당했습니다. 저 뭐 이렇게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저 이렇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에게 졌기 때문에 패배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나의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한동훈의 고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한동훈이 승리했던 주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장해찬이 고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장해찬이 고백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찬아, 너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했다는 거야. 아니, 장해찬이 실토를 했습니다. 실토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장해찬이 한동훈 여론조성팀이 있었다. 전현직 공무원일 수도 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그 안에서 활동을 했다. 쇼츠 만들어서 전달하고 여러 수차례 과정들이 있었다. 본인이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고발을 하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동훈을 깜빵 보내는데 앞장섰어야 됐을 양반이 정작 중요할 때 쫄아가지고 사렸잖아. 쫄아가지고 사렸잖아요. 장해찬이 자기의 안위 생각해서 자기 어떻게 될까 자기 앞날 걱정돼서 한동훈 잡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몸을 사렸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고 그 한동훈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패배의 책임으로써 내가 고발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예찬아, 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30대 청년 행정관이 신혜식한테 8년 넘겨가가지고 노심초사하고 마음 아파했다. 나는 너 때문에 힘들었다니까? 나는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네가 지금 배신이라고 말하는 논리가 이런 거야.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배신이다. 신혜식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넘겨서 돈을 벌었다 하시는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인데 자, 영상 하나 보시면요. 여기 보이세요? 저희 가운데 패딩 입고 계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고요. 왼쪽에 회색 후드 집업 쓰고 있는 게 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당시 공수처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으로 쳐들어온다. 지금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새벽 6시부터 한남동 기어가가지고 앞에 진치고 있다가 대통령 관저 앞에 들어 누운 거예요. 그냥 땅바닥 아스팔트에 들어 누웠다고. 공수처 못 쳐들어가게 막으려고. 몸으로 막으려고. 이날 대표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지금 청년들도 이 자리 많이 같이 앉아있는데 청년들은 이제 일어나라. 이거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만약 잘못되면 너희들 앞으로 취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 많이 겪을 거다. 그러니까 청년들 일어나라 해서 청년들을 아껴주고 그럼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사이에 앉아있었어요. 왜냐면 난 어차피 직업이 신의 한수 기자니까 앉아있었어요. 근데 공수처 쳐들어온다고 대통령 관저 앞을 몸으로 막아세우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켰던 양반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넘겼다, 코인팔이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이게 안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을 네가 못 지켰다, 대통령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누구냐? 이런 양반들이에요. 미디어 A에서 또 이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는 김에 이야기 한번 다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미디어 A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신혜식의 합법 집회를 주장하는 것의 이면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글 아닌 글을 썼어요. 신혜식의 말과 행동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합헌적 통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즉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게 올바른 법치주의로 잘 된 거고 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근거 가져와야지. 미디어 A 근거 가져와야죠. 뭘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 네가 느꼈으면 그게 느꼈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부정선거니 저항이니 하는 소리는 돈벌이를 위한 속임수, 거짓말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수 우파, 오피니언, 시민운동가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자, 이재명의 통치가 합헌적이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나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비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자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는 과정 또한 불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총을 쏘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해서 그걸 막는 과정 또한 불법이 자행된다면 저는 그거는 어떤 철학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대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미디어 A는 그와 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재명이 지금 합헌적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도 비합헌적인 통치를 하자라고 지금 미디어 A가 주장하는 것과 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 쳐들어가자. 결국 어디 쳐들어가고 어디 쳐들어가가지고 무력으로 다 끌어내고 이재명 뭐 대통령에서 끌어내자.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깜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실행을 옮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동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통령 그날 관저 앞에서 왜 신혜식이 가두리 했다며, 신혜식이 웅변대회하고 콘서트 했다며. 근데 너는 왜 깜빵 안 갔냐? 너는 왜 아직도 공수처 안 쳐들어가고, 너는 왜 아직도 중앙지법 안 쳐들어가고, 고등법원 안 쳐들어가고, 너는 서부지법도 안 쳐들어갔네? 뭐 했냐? 그렇게 하자며. 아니 그렇게 하자며. 상대방이 불법을 하니까 우리도 불법 하자며. 제가 유동규만 대표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했지, 지금 신의 한수가 배신자다, 신의 한수 가두리라고 말했던 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아니 니들은 뭐 했는데?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가두리가 맞다고 쳐. 그럼 니들은 가두리 밖에 있었잖아. 가두리 밖에 있는 니들은 왜 지금 떳떳이 거리를 걸어다니는데? 니들도 쳐들어가서 깜빵 갔어야지. 니들도 쳐들어가서 문제 됐어야지. 지들은 편안하게 안방에서 핸드폰 휘적휘적거리면서 지들은 그냥 집회 영상 또 있네, 애국 열심히 한다, 그냥 주둥이로만 애국했으면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왜? 이제라도 집회 열심히 참여하면 될 것 같아? 왜? 이제라도 남 탓하면서 신의식 탓하면서 너가 애국하면은 위안이 될 것 같아? 웃기는 짓거리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미디어 A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얘기를 해요. 유시민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은 일반 시민을 프락지로 몰아 감금 폭행을 하여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 군사정권의 부당한 통치를 거부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유시민의 주장은 거짓이었지만 그쪽에선 투사였다. 반면 신혜식은 보수 우파 투사가 아니라 아스팔트 장사꾼이다 라고 하면서 유시민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유시민 얘기를 할 거면 미디어 A야, 끝까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시민이 그날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깜빵 갔다 나오면서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운동권 내에서 쟤 뿌락지 아니야? 쟤 정부에서 심어놓은 뿌락지 아니야?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고문 폭행을 당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유시민이 이제 투사로 인정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시민의 이야기도 해줘야지. 유시민이 그날 당시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처벌하지 않겠다, 용서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당시 운동권의 처참한 현실과 전체주의의 낱낱이 문제점들을 내가 발견을 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유시민이 밝혔어요. 즉 유시민이 투사처럼 추앙은 받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명백히 잘못됐고 그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 대표님도 똑같이 그 일을 겪으라고? 그 유시민조차도, 투차가 됐던 유시민조차도 그날의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운동권들의 잘못된 폐해였다, 전체주의의 폐해였다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또 겪으라고? 이게 완전 좌파식 프레임 작업들이요, 여기저기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신의 한수를 보고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프레임 작업을 안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건 뭐 좌파랑 다를 게 없어요. 이야기를 할 거면 발췌해오지 말고 유시민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괜히 뭐 알량한 아는 척을 하는 겁니까? 뭐 아는 척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유시민 얘기하고 과거 운동권 얘기 좀만 하면 뭐 우파 역사에 뭔가 운동권 시민 역사 오래 해온 것 같고 뭐 나이 좀 있으니까 뭐 아는 척 좀 하고 그런 거예요? 유시민 얘기를 할 거면 끝까지 해야죠. 유시민도 그날 당시에는 운동권의 폐해, 전체주의의 폐해, 분명 잘못된 부분이었다라고 콕 집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의 폐해가 지금 이 보수 바닥 안에서 다시 자행되고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풀려나가야죠. 자,
쭉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야기를 쭉 계속 정리를 해보면, 자, 뭐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막아 세워야 된다, 뭐 얘기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비겁한 자는 집으로 가는 게 맞다. 비겁한 자는 집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이게 비겁한 자의 모습입니까? 이날 당시 상황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어요. 경찰 기동대가 대통령 관저 앞을 꽉 메웠고 심지어 계속해서 현행법을 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제 해산 집행 절차를 밟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청년들은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향후 미래까지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 지키겠다고 관저 앞에 이렇게 농성을 했어요. 심지어 새벽 6시까지 가서 제가 끌려 나오던 시점을 세보니까 오후 한 3, 4시까지였거든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식사는 다 거른 채 대통령 지키겠다고 아스팔트에 들어 누워서 경찰들한테 끌려 나왔다고요. 이게 용기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당신은 누워봤어요 여기? 미디어 A, 당신은 여기 누워봤습니까? 아스팔트에 누워서 대통령 막아봤습니까? 꼭 해보지도 않는 것들이, 꼭 쳐들어가 보지도 않는 것들이 의견만 빠삭해요. 뭐 해야 된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자고 말을 했으면 꼭 좀 쳐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그렇게 잘 됩니까? 제가 대표님에게만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참 대표님께서 당사자라 더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 바닥에 환멸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대표님께서 10년, 20년 오랫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이 바닥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작 1년, 정말 신의 한 수 입사한 지 제가 이제 1년 반 됐어요. 1년 반. 이 신의 한 수 입사 1년 반 동안 제가 바라보니 보수 바닥의 문화와 행태, 양심, 인성 이런 것들이요, 사람 수준 이하인 것 같아요.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과 동지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말하는 가당치 않은 소리, 괘씸한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신의 한 수를 향한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바닥이 썩었구나. 어디서부터 썩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윗물이 썩은 건지 아랫물이 썩은 건지 이 뿌락지들이 썩은 건지 간첩들이 썩어먹은 건지 어디가 썩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들 청산 안 되고서는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미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즘 절절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의 한 수, 저희 신혜식 대표님이 하는 모든 행동에 응원을 보냅니다. 주머니를 까보자 이거야. 잘못이 없는 놈은 잘못이 없다고 확인이 될 거고, 잘못이 있는 놈은 잘못을 가진 채로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가 졌잖아. 여러분, 신혜식 대표님 혼자 싸웠습니까? 탄핵 전국 때 신혜식 대표님 혼자 싸웠어요? 혼자 싸워서 졌으면 혼자 책임지는 게 맞아. 근데 같이 싸웠고 우리가 같이 졌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우리가 다 같이 졌다고. 근데 왜 니들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되냐고. 진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자 라고 말하는 이 과정, 주머니 한번 털어보자라는 이 과정이 도대체 일방적인 상식에서는 왜 어긋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소박하게나마 조금 건방지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까지 화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건방지지만 여러분들 앞에 신의 한 수 내부 폭로 이렇게 제 입장을 전해봤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